이번 시간에는 인벤터 2D 스케치의 치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종이를 먼저 열게요. standard.ipt 파일을 열고 2D 스케치 시작. 저는 3개의 종이 중에서 정면 방향 XY 평면 클릭하겠습니다. 치수 작성 연습을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2점 직사각형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요 종이의 가운데쯤 보시면 노란색 점이 있어요. 이 노란색 점을 원점이라고 하는데, 원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시면 노란색 점이었던 게 초록색으로 변할 겁니다. 초록색으로 변할 때 클릭하시고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위쪽에 보이는 치수는 우선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숫자는 무시하시고 원하는 크기 대략 그려서 클릭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ESC 버튼 누를게요. 자, 그리고 보면 선의 색상이 좀 달라요. 그죠? 원점이라고 하는 곳에 붙여서 점을 그렸던 이 점에 붙어있던 선 2개는 약간 보라색처럼 변했고요. 반대편 모서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점에 붙어 있는 선 2개는 초록색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속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변하게 돼요. 이 구속 조건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 지금은 치수만 보시고요. 색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궁금하셔도 우선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색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 사각형 형상에 치수가 들어가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는 색상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넣을 건데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구속 조건이라는 옆에 치수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CAD에서 치수를 넣을 때는 가로, 세로 치수, 경사 치수, 원의 반지름 치수 모든 명령이 달라요. 그런데 인벤터에서는 이 버튼 하나로 모든 치수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축키는 디멘전 D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 단축키 D를 입력하셔도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자, 먼저 가로, 세로 치수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가로, 세로 치수를 넣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로 치수만 하나 볼게요. 가로 치수를 넣는 방법 3가지. 자, 첫 번째는 이 선에 가로 치수를 넣고 싶습니다. 그럼 마우스 커서를 선 위에 가져다 대면 옆에 이상한 기호가 하나 뜰 겁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냥 클릭하세요. 이 선에 치수가 보이고요. 이 치수를 어느 위치에 둘지를 결정해서 클릭하실 수 있는데 이때 두는 선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출력했을 때 위치가 아니라 정말 이 크기에 대한 형상을 알아보기 위한 거라서 뭐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불편하지만 않게끔 원하는 위치에 클릭 한번 하고요. 클릭을 했더니 치수 편집 창이 떴습니다. 자, 치수 편집 창. 대략 크기를 넣었기 때문에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원하는 치수를 넣어 볼게요. 저는 30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30 넣으니까 커졌겠죠. 마우스 휠을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자, 가로 치수 30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선을 클릭해서 바로 넣는 방법이었죠. 자, 연습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다시 삭제하고 넣어 볼 건데요. 치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직 위쪽에 보시면 치수 명령이 지금 적용 중입니다. 근데 이 치수를 삭제하려면 이 치수 명령에서 빠져나가셔야 돼요. ESC 버튼 누를게요. ESC 버튼 누르고 이 치수 한 번만 클릭, 딜리트 버튼으로 삭제해 주세요. 자, 2번째 방법으로 똑같이 30 치수를 넣어 볼게요. 다시 디멘션 D, 왼쪽 세로선을 하나 클릭해 보면 이 세로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 세로 길이가 아니라 왼쪽 선 클릭, 오른쪽 선 클릭했더니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선 2개를 찍어도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30이라는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게 2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 자, 엔터. 다시
하나 더 연습하기 위해서 삭제해 볼게요. ESC 버튼 누르고 다시 치수 선택, 딜리트. 다시 치수에 들어가야죠. 다시 D.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선을 잡는 게 아니라 요 선 끝에 가시면 점이 있습니다. 점. 그래서 이 점을 클릭, 요 끝에 점을 클릭. 점 두 개를 잡아도 30이라는 치수가 나타나죠. 원하는 위치에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 하나에 가로 길이를 넣을 때 선을 직접 클릭하는 방법, 선 두 개를 클릭하는 방법, 점 두 개를 클릭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같은 치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로 길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선을 직접 찍을게요. 세로 길이 클릭, 치수는 20 주겠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우선 치수가 들어가면서 모든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옆쪽에다가 제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으로 그릴게요. 선, 단축키 L. 치수 상관없이 세로선만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주시고요. 가로로도 반듯하게,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다시 시작점으로 가보면 다시 초록색 점이 보일 겁니다. 초록색 점이 보일 때 클릭, ESC 버튼 누르고 빠져나올게요.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 말고요. 요 삐뚤어진 경사선의 치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의 치수를 넣고 싶어요. 그럼 치수 클릭, 이 선을 직접 클릭합니다. 클릭 눌러보시면 여러분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가로 치수, 세로 치수는 나타나요. 가로, 세로는 나타나는데 아무리 마우스를 잘 움직여봐도 경사 치수는 나타나지 않죠. 경사의 치수, 가로, 세로가 아니라 경사 치수를 나타낼 때는 여기서 우클릭 한번 합니다. 우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수직 수평이 있는데 수직 수평 말고 위에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 정렬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요렇게 경사진 치수가 나타나죠. 30이라고 넣어보면 경사치수 길이가 30. 자, 근데 이렇게 우클릭해서 쓰는 방법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ESC, 이 치수는 삭제해 볼게요. 삭제. 다시 치수 들어갑니다. 디멘전 D. 자, 이번에는 다시 선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런데 우클릭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클릭하기 전에 마우스 옆에 기호 하나 보입니까? 마우스 화살표 옆에 보시면 선과 경사진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 기호가 보일 때 선 근처에 있으면 보이고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보입니다. 선 근처에 있을 때 이 기호가 보일 때 그대로 왼쪽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시면 그게 경사치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사치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클릭하는 것보다 보통 그 기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클릭해서 찍어주시는 게 더 편해요. 자, 가로, 세로 치수, 경사 치수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각도 치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도. 각도 치수는 선 두 개를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치수가 이미 적용되어 있죠. 빠져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그러면 요 사이 각도 혹은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여기 각도, 반대편, 막곡지각, 다시 반대편. 그래서 엇각과 막곡지각의 형태 이렇게 4개의 치수가 다 나타나요. 그 중에서 원하는 치수 찍으시면 돼요. 클릭. 저는 50도 엔터. 자, 여기 치수도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이 선 클릭, 이 선 클릭. 그럼 사이 각도가 나왔죠. 다시 한번 클릭 찍어 봤는데 여러분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치수가 너무 과도하게 구속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치수는 얘가 이미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얘는 90도죠. 90도.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돼요. 180도. 여러분 180도가 돼야 하는 각 중에 90도와 50도가 이미 정해졌죠. 그러면 남은 이 각도는 안 봐도 4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40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런 창이 뜨면 무조건 취소 버튼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구나, 안 넣겠다라는 말인데, 만약에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승인 버튼을 누르면 치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괄호 버튼이 들어가죠. 괄호가 들어가는 치수는 꼭 필요한 치수가 아니에요. 중복 치수라거나 어떤 상관없는 치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 내가 이걸 직접 수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치수 2개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창이 떴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안 넣어도 이미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구나, 각도가 안 넣어도 되는 거구나, 취소 누르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 세로 혹은 각도 치수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 원의 치수를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안에다 그려볼까요? 사각형 안에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위에 치수가 왔다 갔다 뭔가 보이고 있지만 이 방법 말고 오늘은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 할 거라 무시하시고 적당한 크기 클릭. 자, 원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이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치수 클릭. 원의 테두리 경계 잡아주세요. 클릭 한번 눌러보시면 치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CAD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CAD를 사용한 분들은 원이나 반지름 치수를 넣을 때 앞에 R이라든지 파이라는 기호가 붙게 되는데, 이 기호들이 지금 보이지 않죠. 인벤터에서는 이 기호가 안 나타나요. 이게 은근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기호를 무엇으로 대체하셔야 되느냐면 화살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화살표. 지금 이 치수에 대한 화살표가 2개가 있죠. 그럼 얘는 파이 치수를 의미합니다. 파이. 화살표가 하나만 나왔다 그럼 반지름 치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화살표 2개인 건 지름 치수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했더니 화살표 2개가 나왔고요. 클릭 잡으면 치수가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이 치수를 10이라고 넣겠습니다. 엔터. 지름이 10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름이 10이면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반지름은 5가 되겠죠. 5. 자, 치수에서 제가 다시 한번 클릭 눌러 볼게요. 지금 10이라는 치수가 다시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 유형이라고 있고요. 치수 유형에 반지름과 지름이 있는데 지름이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이 지금 지름 치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 클릭했더니 반지름 5가 되면서 모양 어때요? 화살표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화살표가 하나만 나타나는 건 반지름 R5라는 얘기가 되고요. 화살표가 2개가 있어요. 그럼 그냥 10이지만 얘는 파이 10이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 5라는 치수가 들어가질까요? 이미 10이라는 치수가 있는데 5라는 치수를 또 넣고 싶어요. 2번 중복되는 거죠. 똑같은 치수가. 그래서 이것도 과도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자, 원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수를 클릭해서 이 선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 텐데요. 선을 한번 클릭, 그리고 다시 원을 한번 그냥 클릭해 보시면 자동으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찾아줍니다.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제가 10이라고 넣겠습니다. 엔터. 여기서 10 떨어졌어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자, 근데 중심까지 거리가 아니라 저는 여기 끝부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부분까지의 치수만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치수 클릭, 선을 먼저 클릭해 주세요. 선을 클릭. 그리고 원을 잡으실 때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의 마우스 옆에 있는 기호, 이거 말고요. 4분점 위치쯤 가요. 3시, 6시, 9시, 12시쯤 위치쯤 가면 마우스 옆에 기호가 조금 바뀌는 거 보이나요? 이 모양과 이 모양 다르죠? 그죠? 이 표시일 땐 중심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에 화살표가 있는 치수를 찍으면 이 원의 끝까지의 치수를 표현해 줘요. 자, 이거를 5라고 할게요. 5, 엔터. 5만큼 넣었어요.
자, 옆에다 원 하나 더 그려볼게요. 다시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 원의 치수도 한번 넣어볼게요. 치수, 클릭. 이번에는 반지름 치수로 넣어보겠습니다. 우클릭, 치수 유형, 반지름. 그래서 이 반지름을 5로 잡으면 지름이 10인 거와 같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원과 이 원을 잡아주시면 그냥 잡으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다시 보세요. 이 선에서 클릭, 이 선에서 클릭. 두 개 잡은 이 모양은 중심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 4분점 끝에 치수를 잡고 싶어요 할 때는 첫 번째 원은 마음대로 잡으셔도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4분점쯤 가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기호가 바뀔 때 찍으시면 이 사이 거리가 나타나겠죠. 이만큼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이 선에서 여기 원까지 요 치수 10이라고 넣을 수도 있는데 저 끝점 잡고 싶어요. 이럴 때는 선에서 원에 여기 4분점쯤 잡아서 또 5라고 적으면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원에 대한 치수, 지름, 반지름, 그리고 원과 선의 사이 거리, 원의 4분점에서부터 선의 사이 거리, 이런 치수 넣는 방법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호까지만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호를 그리겠습니다. 호는 한 점, 두 점,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야 세 번째 점이라고 했어요. 자, 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를 넣어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치수는 지름일까요? 반지름일까요? 화살표의 개수를 보시면 되죠. 화살표의 개수가 한 개죠.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원은 기본이 지름 치수고요. 호는 기본이 반지름 치수예요. 반지름 8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반지름 8이다 라는 걸 지름으로 넣고 싶을 땐 다시 우클릭, 치수 유형, 지름 이렇게 눌러보시면 화살표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지금은 중복 치수가 되니까 넣을 수는 없겠죠. 아니면 다시 우클릭, 치수 유형,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표현해 내주는 이런 치수도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원과 호, 그 다음 각도 치수, 길이 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입을 해봤고요. 조금 더 특별한 치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작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속 조건을 배울 겁니다. 구속 조건까지 저하고 함께 배우고 나서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간단한 예제 하나라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구속 조건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